네,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.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 기자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좀 말이 좀 어려운데, 근데 알아두면은 좋은 정보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정부가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. 네. 뉴딜은 미국의 이 대공황이 왔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인데요. 미국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자유주의 경제를 수정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한국 정부도요,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1년이 됐습니다. 사실 이런 어려운 개념이나 추상적인 정책보단 국민들에게 이걸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가 더 궁금하죠. 정부 발표 내용 중에 알고 있으면 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청년들, 그러니까 만 19살부터 34살 사이에 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. 이 젊은 층을 소득별로 나눠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을 좀 지원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네.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. 네, 먼저 이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. 네. 소득이 연 2,2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정책이 있는데요. 매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이 지원자의 소득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이 30만 원까지 정부가 더 얹어주는 겁니다. 3년이 만기고요. 1년에 12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쉽게 더 설명하면요. 한도 다 채워가지고 12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엔 이걸 포함해서 한 720만 원에서 1,4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지금도 이 차상위 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가 한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. 이걸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연봉이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청년들, 그러니까 3,600만 원 이하라면요.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청년들 이 저축액의 일정 퍼센트를 정부가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. 1년차 저축액의 2%포인트, 또 2년차엔 4%포인트가 장려금으로 나옵니다. 연 600만 원 한도 2년 만기인데요. 이것도요. 한도 꽉 채워서 매년 60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을 했다고 한다면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급여가 5천만 원 이하다 하면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요. 최대 5년이 만기입니다. 납입 금액의 40%를 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. 네, 청년들은 이 종잣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이 종잣돈을 만드는데 정부가 좀 많이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지 같아요.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? 네, 군 복무 중인 이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. 네.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이름입니다. 이게 사실 같은 이름으로 기존의 상품이 존재하기는 했었습니다. 5%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%포인트를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거였는데요. 이번에 이 혜택이 추가가 됩니다. 월 40만 원 한도로 이 장병의 적금 액수에 정부가 3대1 비율로 매칭을 해서 지원금을 더 주는 건데요. 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복무하면 원리금 754만 원에 정부가 251만 원 보태거든요. 1,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이 제도 외에도요,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액수를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이번에 올려주고요.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. 주거 안정 프로그램도 신설되거나 확대됩니다. 최근 급등한 이 집값 현실을 반영해서 월세와 전세 대출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완화했습니다. 네, 결국에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많이 좀 지원해주겠다라는 의도는 강하게 느껴지는데, 네. 근데 이 의도는 좋지만 이게 또 너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? 네,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대부분 정부가 현금을 더 얹어서 주는 정책이잖아요. 네. 네,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다른 투자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율도 꽤 높고요. 안전합니다. 청년들이 목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가상화폐 같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면 이거 꼭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여기까지는요, 좀 개별적인 얘기고요. 이런 대책을 내놓는 이 정부에 대해서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. 취업문을 넓히거나 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보다는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뿌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.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이 물고기를 계속 주다 보면요. 청년들이 취업할 의욕 없이 이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. 또 정책들을 자세히 보면 저도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
이미 진행 중인 제도를 좀 더 확장한 선에서 그친 것도 많습니다.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취업과 주택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